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을 고준 남자입니다. 금요일이네요 벌써. 네, 금요일의 콘텐츠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곡물팩에 관한 것이에요. 천연 곡물팩의 모든 것인데, 여러분 곡물팩 많이 사용하시나요? 요즘 워낙 나는 자연인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화학 제품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을 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천연 제품들이 각광을 받게 됐죠. 이런 천연 제품들이 각광을 받게 됐는데, 사실 화학 제품들은 어떤 거는 어떻고 어떤 거는 어떻다 이렇게 성분이 딱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성분의 효과나 이런 측면이. 그런데 이제 천연 곡물팩 같은 경우에는 쌀, 팥, 녹두 뭐 이런 거다 보니까 사실 그 명확한 효과를 규정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알려드리고, 이 종류는 어떤 효과가 있다, 효과적인 측면도 좀 규명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시고 천연 곡물팩 어떻게 쓰는 게 내 피부에 가장 좋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게 내 피부에 안 좋은지 알아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류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종류부터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종류부터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일단 천연 곡물팩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을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성분 중에 첫 번째가 현미였고요. 현미 같은 경우에는 피부 독소를 케어해주면서 트러블, 염증 케어, 그냥 여드름 케어를 좀 해줄 수 있으며, 예전에 이제 쌀뜨물 세안 유행했었죠. 브라이트닝까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쌀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꽤 정말 좋은 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피부에도. 그래서 그만큼 예전에 이제 쌀뜨물 세안을 했을 때 우리 조상님들 피부가 되게 뽀얘졌던 그런 과거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대두, 콩가루팩인데, 이 대두 같은 경우에는 큰 콩을 이제 대두라 하죠. 콩 두자 써서. 근데 이제 비타민 E가 되게 많아요. 비타민 E는 화장품에서는 이제 방부제로도 쓰이는 성분이면서 항산화 성분으로도 쓰이는 성분이에요. 산화를 좀 막아주고 피부의 노화를 방지를 해주죠. 거기에다가 주름을 개선해주는 효과까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콩가루도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세 번째가 팥가루팩인데요. 이 팥가루팩 같은 경우에는 노폐물 케어, 피지 케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지용성 분비물 있죠, 피지를 좀 케어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루팩이 전반적인 능력, 공통적인 능력이 뭐냐면, 가루다 보니까, 파우더다 보니까 이제 피지를 압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팥가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가루보다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율피 밤껍질 가루팩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율피 밤껍질 가루팩 같은 경우에는 밤율자를 써서 밤껍질을 곱게 갈아서 팩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껍질에 탄닌 성분이 되게 많습니다. 위치아젤에도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죠. 근데 이 탄닌 성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모공을 조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화장품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좀 이따 다뤄드리겠지만 자극이 조금 있어요. 자극이 조금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밀가루팩이네요. 밀가루팩은 정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브라이트닝, 미백해줄 수 있고, 이 파우더 성분이나 밀가루들이 이제 유수분 컨트롤도 같이 해줄 수 있고, 유분기랑 수분기 같이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며, 각질 제거도 해줄 수 있죠. 이 각질 제거도 이제 파우더 타입 팩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체로 가지고 있어요. 되게 가지고 있어서 각질 제거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것, 곡물팩을 하시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장점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녹두가루팩인데, 녹두가루팩도 요즘 많이 아시죠? 녹두가루가 해독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리고 모공도 조금 케어는 해주면서 미백까지 잡아주고 피부 열도 케어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율무가루팩 같은 경우는 율무차 여러분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 영양 성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그리고 유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팩이에요. 각질도 제거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율무가루 팩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분들보다는 건성 피부분들한테 더 잘 맞겠네요. 그리고 오트밀 가루팩. 오트밀은 많이 사용돼요.
외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옵트밀 컨셉으로 한 그런 바디워시나 바디크림들도 되게 많이 나오죠. 피부 장벽을 케어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각질도 제거해줄 수 있으며 게다가 수분 케어까지 해준다는 것, 이게 오트밀 가루 팩의 장점입니다. 악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보리가루 팩. 보리나 사실 메밀가루는 잘 안 하시죠. 피부 독소를 케어해주고 수분을 케어해주며 메밀은 홍조를 케어해주고 항산화를 케어해주는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피부가 붉고 홍조기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나 천연곡물팩 뭐 하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은 녹두가루랑 메밀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보세요. 그러면 홍조 플러스 피부 열 케어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자극이 적은 파우더.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자극이 적은 파우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밀가루. 밀가루는 자극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팩에서 활용이 되죠. 그냥 무난무난해요. 아주 무난무난하고, 그 다음이 녹두가루. 아까 피부 독소를 배출시켜준다는 녹두가루였는데 피부 민감한 분들도 좀 사용 가능하시도록 녹두가루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편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현미가루. 쌀가루인데 그냥 쌀가루도 괜찮고 현미가루도 괜찮아요. 그 대신 이렇게 자극이 적기 위해서는 아주 곱게 갈린 상태여야겠죠. 피부에 쓸 정도로 먹는 것보다 사실 더 곱게 갈아야 돼요. 그래야 자극이 없어요, 피부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파우더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먹는 것보다 더 얇게 그리고 적은 이 사이즈로 갈아진, 적은 입자로 갈아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극이 있는 탑 1인데 사실 하나밖에 자극이 없어요. 율피가루입니다. 율피가루. 밤 껍질 가루 같은 경우에는 탄닌이 배합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탄닌 같은 경우에는 위치하젤처럼 피부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나거나 좁쌀이 나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율피가루는 미리 사용을 하시기 전에 충분히 테스트 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모공을 케어해준다 하고 모공을 좋아준다는데 이게 효력이 지속적이기보다는 조금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막 모공을 케어해줄 수 있는 그 막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루는 아니에요. 오히려 자극과 바꾸기에는 조금 내 피부가 아까운,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게요. 자, 이제 가루를 알아봤으니 어떻게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파우더. 아까 전에 파우더에서 자기 얼굴에 맞는 제품을 골라주세요, 성분을. 그리고 꿀이죠, 꿀. 꿀과 물을 섞어주세요. 그냥 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그리고 점도 조절도 천연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방부 역할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방부. 물론 일회용 분량으로 매일매일 이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그럴 여건이 안 되신다면 만들어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꿀을 넣어주시면 방부 효과를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맨 vs 와일드에 나왔던 이제 베어 그릴스 님께서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꿀을 지금도 먹을 수 있대요. 예전에 넣어놓은 꿀을. 그러니까 꿀은 안 상해요. 꿀은 안 상하니까 꿀이랑 같이 섞어놓으면 방부력이 좀 높아지겠죠. 파우더, 꿀, 물 이렇게만 섞어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섞어줘도 충분해요. 이게 가장 피부에 민감하지 않고 저자극으로 팩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부작용 유발 가능 조합도 알려드려야겠죠. 자, 1번이 이제 계란 섞는 분들 많은데 이 계란 흰자 성분이 피부에 안 맞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계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저도 이 계란팩 썼다가 예전에 큰일 났던 적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나 요거트, 뭐 발효 요거트 식품들 넣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효 성분 안 맞는 분들 요것도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에 트러블 나요. 그리고 우유.
피부에 우유 바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맞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요것도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유도 이렇게 계란, 요거트, 우유 빼고 저는 파우더, 꿀, 물 이렇게만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파우더랑 꿀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좀 제대로 개어지려면 물이 조금 필요하겠죠. 자, 이 꿀 최고의 조합 찾아보자면 파우더는 밀가루, 녹두가루, 현미가루, 쌀가루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로 꿀, 그리고 세 번째로 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알려드릴 게 뭐냐면 사용상의 주의사항입니다. 일단 1, 2, 3, 4, 5번 다 제쳐두고 0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천연 곡물팩이라도 농약으로 지은 곡물이면 어떻겠어요?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매를 하시려면, 피부에 쓰시려면 유기농으로 구매를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1번 충분히 개어서 피부 위에 면 시트를 덮고 그 위에 도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파우더 자체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파우더로 인한 모공 막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주의해 주시고, 2번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좋다 했으니까 뭐 난 끝까지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오래 하시지 마시고 10분, 20분이면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한 10분, 20분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번 부작용이 만약에 발생되면 사용을 즉각 중단하시고 내 피부에 이거 당분간 안 맞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안 맞는 거니까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4번 가능하다면 알레르기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겨드랑이나 이제 뭐 쇄골 쪽에 한번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한번 발라보시고 미리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는 부작용이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5번 제가 쓰고 있는 곡물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마지막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파우더로 인한 자극이 너무 심해서 시트 위에 올리더라도 사용을 못해요. 아무리 저자극 조합으로 제가 만들어서 써도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오고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곡물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조금 곡물팩에 대해 공부도 좀 해보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곡물팩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를 구독하는 순간 꿀피부가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2월 2일의 금요일 오후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